필사직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정육일기 9월 15일. 자, 이순신이 정육일기에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임진년부터 5년 6년간 외적이 감히 호소와 호남으로 직공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었어입니다. 지금 신에게 아직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수군을 모두 패한다면 이런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로서 말미암아 호서를 거쳐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외적들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충무공 전서 2분 행록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외적이 침입한 그 지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명을 보세요. 호서와 호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호남. 즉 호수의 서쪽하고 호수의 남쪽 지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 지명 뭡니까? 경상도, 전라도 아닌가요? 경상도, 전라도가 어떻게 호서, 호남이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호서, 호남의 외적들이 침입했는데 그것을 이제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호서와 호남에 직공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었어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남쪽 지방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충 이 지도를 이렇게 나누면 이쪽 부분이 여기가 전라도잖아요. 전라. 여기가 경상도 아닌게요.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지 여기가 어떻게 호서 호남이 됩니까? 자, 중국 대륙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럼 중국 대륙의 호서 호남이 어떻게 위치 배정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양자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호수 안 있습니까? 양자강 이 근방에 보면 호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호수의 남쪽이라고 하니까 호남, 호수의 남쪽, 호남이면 이쪽 부분이 되겠고 호서면 이 호수의 서쪽 부분이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호수가 되고 이쪽이 호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군이 이렇게 일본에서 뭐 대마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라도나 경상도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아니면 이 전라도 앞바다를 거쳐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지명이 호수하고 호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수도가 이 대륙 여기 남경 이 부분이나 아니면 우한시 이쪽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되는 거죠. 임진년부터 5년 6년간 외적이 감히 호서와 호남으로 직공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었어이다.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이 13척과 일본 수군 133척 이상이 맞붙은 명나라 수도에서 벌어진 해전이다. 너무나도 기적같은 승리였기에 역사가들이 정면에서 박살냈다고 말하는데도 대중들이 이를 믿지 못한다. 왜곡된 가설들을 믿고 있는 전투이기도 하다. 심지어 초yo기를 올려 안위의 배가 다가오기 전까지 이순신은 대장선 한 척으로 다가오는 모든 적선을 박살을 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초욕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끼를 달지 않습니까? 이게 초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북두기죠. 도끼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밤 하늘에 이제 별, 북두칠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기는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으로 된 이유가 밤 하늘, 어두운 밤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을 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초yo기를 올려 안위의 배가 다가오기 전까지 이순신은 대장선 한 촉으로 다가오는 모든 적선을 박살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어찌 보면 미드웨이 해전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압도적인 참패 이후 고전하던 군대가 열세 있는 위치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전황을 바꾸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명칭을 생각보다 잘못 쓰는 사람이 많은데 명량해전이 올바른 표현이다. 명랑해전이 아니다. 명랑에서 야가 맞지 명량에서 아가 발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초에 앞에 명자도 밝은 명이 아니라 울다명이다. 이는 음연히 잘못된 명칭이므로 잘 알아두자. 명랑의 순 우리말이 널리 알려진 울돌목인데 명랑 우리말 지명의 뜻을 한문으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한자로 울명자에 들보량자를 썼다. 노량, 견내량 등에도 쓰이는 량은 제방 등 좁은 수로를 표현하는 데에 쓰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랑하고 명랑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 앞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대에 누가 가짜로 조작해가 그린 그림 같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명랑해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절대 여기서 해전이 벌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래쪽에 보면 명랑해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8, 9라고 여기 각주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위 그림의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당대에 그려진 그림을 확실히 아니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 그린지도 모르고 그 출처도 알 수 없다.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명당 수도의 폭은 484m로 절대 판옥선 한쪽으로는 틀어막을 정도로 좁지 않다. 물론 정유재란 당시 암초 등의 이유로 폭이 더 좁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폭이 최소 300여 미터만 되더라도 판옥선은 물론 일본 수군의 안택선 여러 척도 무리 없이 드나들 수 있다. 명단해협이 망망대해보다야 좁으면 당연하지만 저 그림은 그런 지형적 특성을 심히 과장했다. 실제로 133척이 모두 전진하지 않고 아군끼리 진로가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축자 투입의 형태로 1진, 2진, 3진씩 거리를 두어 차례대로 조선 수군에게 진격했고 조선 수군이 이를 족족 격퇴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출처는 누가 그린지도 모르고 후대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일본의 선박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 해협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설명하는 내용처럼 1진, 2진, 3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제 1진 부대라 그러면 이제 2진 부대가 이래 있고 또 3진 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해협을 통과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 해협을 통과할 때도 이 거리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실제 저 울두목 이 거리가 실제 300m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상해 보면은 100m 그 사이 정도로 이제 보면은 최소한 한 5척 정도가 이렇게 한 줄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5척이 이렇게 모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보면은 이, 이 5척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 이제 통과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말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배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맨 앞쪽에 이게 1진이고 두 번째 이게 2진, 3진, 4진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하나씩 이제 통과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울돌목에 여기 보면은 현재는 다리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데 이 다리가 길이가 3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 조선수군이 보이는데 이렇게 물살이 강한 데에서는 배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0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배 열세척으로 이 300m의 이 넓은 바다 공간을 다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이상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위 그림에서 근대 일본에서는 페니nsula라는 뜻으로 만든 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원 반도라는 지명을 한자어로 적었다. 자, 반도라는 일본 발음의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뜻이다. 아무리 일러도 일제 시대쯤에 그려졌을 것이다. 게다가 가로로 글자를 쓸 때에는 현대 글쓰기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었으니 더욱 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에 보면은 반도라고 이렇게 써진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 반도가 써진 그런 지명은 일제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지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명칭이 한자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 지명의 이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이 기법은 근대에 사용되어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린 그런 지도가 아니고 1910년도 일제시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이 진도 부분에 울두목 자체의 이 상황을 봐도 이런 명랑한 해전도의 그림이 이제 가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진도대교에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형 형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여기에 진도 다리가 보이죠. 자, 이것을 이제 거리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스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다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340m가 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배가 들어간다면 앞전에 설명 내용처럼 1진, 2진 부대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300m 정도 되는 거리로 예상을 해보면 이쪽 가장자리 부분은 배가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쪽은 수심이 얕고 여기에 육지가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암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물이 흐르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부분 정도가 배가 이제 이동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현대 이 지도로 봤을 때도 여기에 보면 배가 선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이 한 이 정도의 이제 크기로 이제 예상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한 3대나 5대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일진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바다의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진, 뭐 2진, 3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맹랑 해전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조선 수군에 예측되는 자, 함선들이 자, 이렇게 일렬로 자, 나란히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배가 몇 척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척. 지금 여기 이제 11척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이게 300m가 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요 지역이 이제 어딘가 하면은, 자, 구글 어스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도를 축소해 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배를 11척에서 12척을 현재 나란히 일렬로 이제 묶은 상태가 되는데요. 자, 배는 원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배가 길쭉한 형태지, 앞쪽으로 보면 배가 이렇게 좁빗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배가 좁빗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배를 이렇게 일렬로 둔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300m는 되는 이 거리를 배를 이제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해로에 이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배에 과연 12척에서 13척 정도 되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300m 되는 거리를 이렇게 배가 물살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묶을 수가 있나요? 이 거리가 엄청난데. 자, 그거는 또 말이 좀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구글 어스로 물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살이 흐르면 이렇게 파동이 생기잖아요. 자, 이 파동이 어디까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흐릿하지만 물이 계속 앞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섬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계속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여기까지 이제 도달했네요. 그럼 이 지점이 어디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지점이네요. 자, 이쯤 가야 물살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시작해가지고 이 안쪽까지의 이 부분까지는 물살이 엄청나게 이제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회전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을 예측해보는 그런 물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라고 해봐야 고작 이쪽 지점, 여기 물살이 좀 잔잔한 이 부분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한번 따져보면은, 현재는 물살이 이렇게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이쯤 되는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살이 이제 약한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벌어졌다고 예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물살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울돌목에서 이 사이에 이제 거리를 감안한다면, 최소 이 정도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맞다는 그런 이야기 되죠. 물살이 강한 정도의 그 위력을 보면은 이 사이에서는 이제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박이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배를 고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살이 거칠거나 이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빠져가지고 반대로 우회가 가면은 되지, 이렇게 계속 배가 파손되면서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명란 해전도라는 거는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지도의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조작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의 역사를 이제 한반도에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랑해전도 전라도 앞에서 이제 발생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제 진도 지역에 울돌목이라는 이 물살을 채택했겠죠.
130여 척이나 크게는 뭐 300여 척의 이제 배가 이제 침수됐다고 하니까 그 많은 배를 이제 수장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고르다 보니까 자, 물살이 강한 이 진도 지역에 이 올돌목을 선택을 했겠죠.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이 물살을 이용해 가지고 배를 침몰시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물살이 강한 지역의 바다를 선별해 가지고 이 해전도를 그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명랑해전을 한번 봅시다. 1597년 9월 16일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13척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 함선 330여 척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해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에 보면은 130여 척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330여 척이라고 하고 뭐 500척이 넘는 그런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기록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명랑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해본 태학기에 수록된 명랑해전도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택하면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거 아주 이제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 설명란에 보면 에도 시대 후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생을 그린 문학 해본 태압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명당 해전도이며 섬은 이마도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면 진도 대교가 보이잖아요. 이 지도를 더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마도가 어디냐면 여기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놨는데 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이마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방금 전에 물살을 생각해 봤을 때 전수 지점이 이쪽 부분 정도에서 이제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해 봤잖아요. 자, 물살의 힘이 이렇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멀리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도 되게 이 부분에서는 전투를 제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되었죠. 자, 앞전에 위키 자료에 보면은 이마도에서 전쟁을 한 그런 그림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서 전쟁을 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해전도임에서 섬은 이마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마도 섬은 앞전에 설명했는 그 섬밖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이 거기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번 태학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해번 태학기는 1797년에서 1802년에 일본에서 펼쳐놓은 소설로 삽도가 많이 실려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많이 그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쓴 다케우치 가쿠사이 에이도 시대 후기에 활동한 오사카 출신의 극작가이자 시인이다. 그리고 사파를 그린 오카타 쿄쿠찬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자가 1797년에서 1802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일본의 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그 책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본 태압기라고요. 나와 있죠. 여기 1737에서 18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 들어가 보면은, 자, 요런 이제 사이트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됐습니다. 이 책은 81권의 PDF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이 이제 81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서 1편부터 60편까지는 일본 내에 이제 사정을 설명을 해놨고 나머지 60편에서 81편까지가 임진왜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제 살펴보고 싶다면 60페이지 이후부터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61, 62,
나오고 뭐 68 이렇게 순서가 이제 뒤집박적인데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해본 태학기라는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은 작은 주제 제목으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일본어 흘림체로 기록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맥락이잖아요. 요 사파로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그림은 아주 흐릿하지요. 복원을 하지 않은 그림이라 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해본 태압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앞전에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해 가지고 위쪽에서는 이제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고 수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수근이 이제 일본의 수근을 뭐 격파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 수근 원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순신이 타고 있는 그런 전투함인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채를 두고 있고 이 장수 한 분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순신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도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초요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북두기죠. 북두지성이 그려놓은 그런 도끼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좀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조선의 수군의 이제 함선이 이제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작은 배에서 이제 포를 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왼쪽 편은 이제 일본 이제 수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박을 보면 여기 이제 전망대도 이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야 이제 멀리까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에 비해서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해본 태합기라는 그런 서적이 되겠습니다. 이 해본 태합기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 이제 한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해 기초 근본 밑본을 사용하고 있고 클테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쪽문합이라고 나오고 뭐 작은 문 궁중의 작은 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기록하다 기억하다 문서로 이제 기록을 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긴 이제 큰 궁궐의 이제 기록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해본 대학기의 내용에 보면은 또 이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순신이 전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갈대가 무성한 지역에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잠시 확대해 보도록 하죠. 요 확대해 보면 여기 이순신이라고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 그림을 보면은 갈대가 무성한 지역에서 현재 배를 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요 갈대가 자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게 다 갈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대가 무성한 지역에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현재 이제 갈대의 이제 서식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대는 벽과 갈대 속의 단연초로
하천 및 호수, 습지나 갯가의 모래땅에 키가 큰 군락을 형성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개의 온대어와 한 대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여러 햇살이 풀이다. 자, 뿌리 줄기는 마디에서 많은 황색이 수염 뿌리가 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어린 수는 식용하여 잎삭은 빗자루를 만들고, 잎삭은 털을 솜대용으로 사용하였다. 성숙한 줄기는 갈대밭, 삿자리 등을 엮는 데 쓰이고 또 펄프 원료로도 이용된다. 자, 삼국사기에 봉상왕을 폐위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표지로 갈대의 풀 모자에 꽂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갈대는 단연초로 하천 및 호수, 습지, 갯가, 모래땅에 서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군락 형태로. 자, 갈대는 이렇게 생겼죠. 갈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생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대가 가을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말라 이제 죽어버리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갈대하고 이제 억새풀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억새풀이 되겠습니다. 억새풀은 이렇게 꽃순이 나면 좀 부드러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군집 형태로 많이 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는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억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왼쪽 페나는 이제 갈대를 가르쳐주고, 오른쪽 페나는 이제 억새풀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대의 이제 서식지로도 이제 확인을 했지만, 갈대가 자라는 것은 바다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순신이 전투를 하고 있는 이곳은 바다가 아니고 민물인 지역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보면은 갈대가 우거져 있는데 배가 떠다니고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갈대의 서식지를 확인을 했죠. 갈대는 바다에 살 수 없고 자, 민물이 있는 곳 하천이나 호수 주변에 대량으로 서식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순신이 싸우고 있는 이 지역은 갈대가 무성한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호수이거나 강인 것을 예측해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금기가 없는 민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전투 형태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설명한 대로 보면은 여기에 명랑해전이 벌어진 것이 이제 이마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로서로 이제 이마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이마도에 이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마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섬을 보면 갈대가 자랄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갈대가 해안가 바닷가 쪽으로는 갈대가 자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섬 전체를 이제 보고 있는데 갈대가 자랄 만한 곳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작은 민물이 흐를 만한 강이 없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갈대는 민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호수, 습지 이런 데만 자라기 때문에 이마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갈대가 없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닷가 주변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해외본 태학기의 이 책자의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해전이 벌어진 지역은 물하고 같이 이 갈대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이마도는 이제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도 부분은 아닌데 여기 이제 해남 지역에 보면 이제 갈대 군락지가 있다고 하네요. 고천암호 철새 도래지라고 되어 있는데 고천암의 철새 및 고천암호는 약 50여만 평의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지로 철새들의 이동 통로이자 중간 기척지다. 호수에는 먹황새, 독수리 등 희귀조류는 물론 수십만 마리의 가청, 오리가 겨울을 난다. 자, 고천암에 이제 갈대 이제 군락지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영암호를 검색해 놨는데요. 한번 축소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제 축소한 상태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왼쪽에 진도 대교가 있고 명랑 해전이 발생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마도 여기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영암호라고 갈대밭이 이쯤에 이제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물이 이제 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강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는 이제 호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제 막아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물이 가두어진 그런 호수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가 자르려고 하면은 강이 있거나 민물이 이제 접해 있는 그런 바닷가 지역이 되죠. 바닷가 지역이라도 이렇게 바닷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위쪽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 하루 쪽에는 갈대가 이제 서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닷물이 민물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염분량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 군락지가 종종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이마도처럼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은 갈대가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강이 접하는 이 바다 이제 하구 지역, 바다하고 강이 접하는 이제 하구 지역에는 갈대가 서식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이제 이마도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갈대가 자라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이 이 갈대에서 진정을 했다는 것은 좀 이것은 한반도가 아니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맹랑 대첩이 발생했는 그 울돌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울돌목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위에는 언급했듯이 성우리말로 울돌목이라고 부르는데 명랑이 고유어 울돌목을 옮긴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울은 울명이니까 울과 연결되며 량은 훈몽자회 등의 조선시대 어린이 한자 학습서에서 그 뜻과 의미 돌량으로 나오니 돌과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돌은 가야어로 문을 뜻하니 결국 물이 우는 간문이라는 뜻이다. 자, 마지막으로 목은 골목, 길목 등의 그 목인데 통로라는 뜻으로 신체 부위에 목과 그 뜻이 통한다. 자, 여기서 정말 몇 안 되는 가야어 자료가 있는데 삼국사기에 가라어 위문 위량운이라는 기록이 있다. 해석하면 가라는 어로 문을 량을 돌이라고 한다. 인데 즉 가야어인데 문이라는 한자에 해당하는 고유어 돌이 있었던 것이다. 창문의 경착과 비슷한 목적으로 단어 돌저기도 이돌에서 나왔다고 짐작한다. 제주 방언에서는 돌의 꼴을 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랑의 이칭은 나돌목인데 노량진의 노들과 통한다. 나들이는 방언으로 나루를 뜻하며
나돌은 나오고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가자와 돌은 현대 우리말 들다와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울돌목은 땅 사이가 움푹 파인 모양인 해협이다. 울돌목은 울tum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tum벙은 웅덩이나 웅덩이처럼 꺼진 지형 또는 늪을 뜻하므로 울돌목을 울tum벙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울돌목이라는 뜻은 물이 우는 관문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요 아래쪽에 여기 중요한 말을 했네요. 자, 울돌목은 땅 사이가 움푹 파인 모양인 해협인데 울돌목을 울tum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tum벙은 웅덩이나 웅덩이처럼 꺼진 지형을 말한다. 또는 늪을 뜻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늪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본에서 남겨놓은 해본 태학기의 내용에 보면은 자, 울돌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대가 자라는 그런 서식지, 움푹 파인 지형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갈대가 현재 많이 자라는 지형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게 늪지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늪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강의 이제 하구 쪽이나 강이나 밀물이 고여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 이마도에서 명란해전이 이제 벌어질 수도 없고, 자, 여기 이제 지인도 댁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돌목이라는 것은 이제 움푹 패인 지형이고 늪지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란해전이 이제 발생한 여기 진도대교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늪지대인가요? 여기 이제 바다 지역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명랑대전은 여기서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